자, 통합과학 기출비 510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제 높이가 같은 두탑 위에서 물체 A를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10m/s로 던졌고요. B는 그대로 자유낙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P점에서 만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지면으로 하면 조금 생각하기가 쉬워집니다. 지면을 이렇게 올렸고요. 그러면은 B는 여기까지 딱 떨어진 거고 얘도 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떨어진 거기 때문에 얘가 이제 시간이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네, A와 B의 떨어진 시간, 낙하 시간이 동일하다라고 일단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2초 후에 P점에서 충돌했다. 그럼 B가 P점까지 오는데 2초 걸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2초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속도랑 시간을 곱하면 거리가 되고 여기가 20m에 네, 해당이 되니까 이 탑 사이의 거리를 그냥 수평 거리로 해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탑 사이 거리는 20m다. 틀렸고 충돌 직전의 속력은 지금 중력 가속도가 1초당 10m/s씩 증가하고 있다 라고 가정을 했죠. 중력 가속도를 여기에서 10으로 놓고 풀어라.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 떨어질 때 2초 만에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딱 P점에 왔을 때는 20m/s가 됩니다. 그래서 충돌 직전 B의 속력은 20m/s이다. 가 맞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B를 물어봤죠. B의 처음 위치에서 P점까지의 거리는 낙하 거리를 구하시면 되는데 낙하 이동, 자 연직으로 이동한 거리죠. 연직으로 이동한 거리는 H 2분의 1 GT 제곱으로 구한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 그냥 대입을 해주면 돼요. 2분의 1 10 T 제곱 2초니까 4가 되겠죠. 5, 4, 20m. 낙하거리도 20m가 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A를 던지는 속력을 크게 하면 두 물체는 어떻게 되니까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B가 떨어지는 거는 그대로예요. 그대로고 얘만 이 수평 속도를 던지는 속력을 더 크게 하면 더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요런 궤적을 그립니다. 자, 요렇게 궤적을 그리고 얘가 이동하는 거랑 B가 이동하는 거는 항상 어디가 똑같아요? 네, 여기 연직 높이가 똑같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또 지표면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또 올려주면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충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서 충돌하는 거고 시간적으로는 더 빨리 충돌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 디귿 답이 3번. 자, 그 다음에 511번을 보도록 할게요. 역학적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연계는 일단 역학적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힘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들이 물체 사이에서 상호작용, 작용 반작용으로 움직이고요. 각 요소들은 정해진 질서 없이 항상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학적 시스템 내에서 이것의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나 분자 사이에서는 전기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런 힘들은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여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여 시스템이 유지된다. 맞습니다. 중력뿐만이 아니라 전기력이나 자기력 등등 마찰력도 아주 중요한 힘의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한다. 맞고 틀린 거는 3번. 자, 512번을 보면요. 중력과 관련이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중력이라는 힘입니다. 수직추를 이용하여 수평을 맞춘다. 그리고 아래로 떨어진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차가 점점 빨라진다. 인공위성이 지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구의 중력을 받는 거고요. 대기는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붙들려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틀린 거는 3번이고요. 가속 페달을 밟는다라면 차가 점점 빨라지는 거는 이 자동차의 엔진, 이 힘에 의해서 가속 페달을 밟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중력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력은 지구와
어떤 물체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해당되지 않는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에 대한 글입니다. 중력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과 대기의 순환, 그 과정에서 생기는 구름이죠. 물과 대기의 순환 과정에서는 구름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고기압, 저기압 등 이런 등이 바람을 일으키고 이거에 의한 대류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죠? 자, 이것은 중력이 있을 때만 일어난다. 답은 2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14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 중력에 의해서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 사이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일단 달이 지구 주위를 돈다 라고 했고요. 자, 중력에 의해 아래로 흐르는 유수와 빙하는 지형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지금 틀린 거를 찾는 거예요. 지면으로부터 높이 올라갈수록 중력이 커진다라고 했는데 높이 올라가면 중력이 작아지죠. 그래서 일단 이거 틀렸고 식물은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뿌리를 내리고요. 반대 방향으로 줄기를 뻗는 거 맞습니다. 다리에 있는 정맥에는 중력에 의해서 혈액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판막이 있다. 전정기관이 중력을 감지하고 큰 포유류는 중력을 견디기 위한 골격이 발달했다. 몸이 클수록 혈압이 낮은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 틀린 거 지금 두 개를 찾는 거예요. 이거 맞고 이것도 맞는 거죠. 지금 요거죠. 혈압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여기 틀렸고 요건 3번, 3번, 7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현상에 대한 중력의 작용. 밀물과 썰물은 달이 지표면의 바닷물에 작용하는 중력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다. 기린의 혈압은 심장에서 멀리까지 피를 보내야 하므로 혈압이 높다. 민들레시아의 갓털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이 크게 작용하여 지면에 빨리 도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낙하산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공기 저항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력을 작게 해서 빨리 도착하면 안 되고 이제 시간적으로 멀리 날아갈 수 있게 하는 거니까 틀린 거 일단 3번. 대기 구성 성분에서 수소나 헬륨은 지구 중력을 벗어나 멀리 날아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구의 대기 성분에 수소나 헬륨이 별로 없고요. 태양계에서도 태양에서 수소, 헬륨은 태양과 가까운 곳에는 별로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조류의 뼈는 비어 있다. 중력을 작게 받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 틀린 거 3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수업 중 학생들의 무중력 상태가 되는 자연현상과 생명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여 발표한 것이다. 일단 무중력 상태, 중력이 없는 상태가 되면 일단 세포벽은 중력을 이겨내기 위한 구조니까 세포벽이 두꺼울 필요가 없겠죠. 중력이 없기 때문에. 맞고 골격은 중력이 있을 때랑 비교해서 더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지는 거니까 일단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촛불의 모양은 중력이 작용할 때에 비하여 더 둥근 모양에 가까워지는 게 맞고요. 무중력이 되면 뿌리는 땅속 아래 방향을 향해 자라지 않고 방향 없이 모든 방향으로 자랄 것이다. 틀렸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맞는 애가 수영이하고 길동이면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력이 이제 커질 때를 가정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은 자, 높게 자라지 못한다. 지금 이제 나무들은요, 현재 중력에 적응을 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세포벽을 두껍게 해서 지금 이렇게 높게 자라고 있는데 중력이 커지면 세포벽이 이것을 중력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높게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대류는 잘 일어나겠죠. 중력이 있을 때 대류가 일어나는 거고 공기순환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를 가속시키기 더 어려워진다. 지금 보니까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는 가속시키기가 어려워진다. 가속을 시키려면 F는 MA 해서 힘이 필요한데요. 수평면에서는 중력이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랑은 상관이 없겠죠. 그죠? 네, 상관이 없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수평면과 중력은 항상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요거랑은 관련이 없다. 답이 1번.